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주도주의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민경철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좀 신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트너님 얼굴에도 웃음이 한가득이신데요. 이 시장의 반등세 오전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어제 장이 안 좋아서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제 장이 안 좋더라고요. 저녁부터.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도 이제 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오늘부터는 좀 지수가 많이 좀 반등의 흐름이 좀 나와줘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층 좀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모습입니다. 조금 짐을 덜어낸 좀 마음이지 않나 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좀 긍정적인 이제 글로벌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유럽에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유럽의 통화 가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국의 이제 파운드의 가치가 계속 무너지면서 강달러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다음 달 중순까지 이 채권을 무제한으로 장기 채권을 매입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의 발표와 그리고 10월 말까지 자산 긴축을 우리 통화 긴축을 잠깐 유예하겠다. 한 달 정도 이제 10월 말까지는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류하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자, 나스닥 지수가 우리 새벽 시간에 플러스 2%대의 초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오전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 나스닥 지수가 1,500포인트와 11,000포인트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여러 번 반복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방송 애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은 나스닥 지수가 전저가를 깨지 않았구나. 반등에 성공을 했구나. 우리 증시도 반등할 수 있겠구나 라고까지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020년도 하반기에 잠깐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가 이제 1,500포인트와 11,000포인트를 깨지 않고 시세가 16,000 정도까지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16,000포인트, 15,000포인트에서 지금 1,500포인트까지의 저점이 6월달, 7월달 저점을 다졌고요. 자, 이 기간이 이제 미국에서는 나스닥 하면은 빅테크 기업이죠. 공룡 기업들이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우리 기술주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량주거든요. 하지만 반도체라는 업종의 특성상 자, 나스닥 빅테크 기술주들이 무너지면 삼성전자도 6월달, 7월달 같이 무너지고 나스닥 지수가 이중바닥을 다지니까 삼성전자도 이중바닥을 다지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우량주지만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방향성을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자, 나스닥 지수가 1,500포인트 구간을 깨지 않고 새벽 시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장중에 2% 넘게 올랐다가 종가는 플러스 0.2%로 종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장중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마이너스 1%의 선물 낙폭을 가져가다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플러스 1% 선물 낙폭 보이고 그리고 장 막판에는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2.5%까지 상승하고 2%로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나스닥 지수가 이제 어떻게 큰 관점에서 보면은 자, W자 형태로 자, 반등의 가능성을 지금 가능성을 높인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스닥 지수는 전저가를 깨지 않고 이중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성공하는 즉 우리 영어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중바닥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W자의 패턴으로 지금 반등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이번 주 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강달러, 금리 인상, 자산 긴축,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리스크, 점 등등등이 다 포함이 됐겠습니다만 자, 이 전저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이 6월달, 7월달 저점을 깨지 않았다. 하지만 자, 우리의 코스닥 지수는 나스닥 지수와는 다르게 자, 6월달, 7월달의 저가를 이제 월요일에 이탈을 하더니
자, 수요일 어제 기준으로 더 많은 이탈의 모습이 좀 나타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세계에서 이번 주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강달러 때문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다른 국가들보다 왜 대한민국이 많이 빠졌을까? 가 조금 궁금했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자, 5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핵 추진 항공모함이 지금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정이 자, 목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 목요일까지는 다른 나라 증시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산 리스크, 전쟁 리스크지 않을까라는 제가 좀 개인적인 예상을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자, 오늘 이제 국군 장병 여러분들 이제 훈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훈련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날입니다. 훈련 끝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군인 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겠고, 자, 미국의 군인분들, 미군들은 또 미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자, 군사적인 리스크, 방산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조금은 해소가 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반등이 있기를 바랬는데, 자,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기준으로 해서 이 직전의 저가를 이탈한 것은 사고예요. 자, 뭐 블랙스완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구간이 자, 690포인트를 회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해서 종가상 690포인트, 710포인트를 회복을 하게 되면은 자, 나스닥 지수도 W자의 그림을 제가 전망하는 것처럼 자, 코스닥 지수도 나스닥 지수를 추종해서 상승 가도로 우리 10월 달까지는 좀 달리게 될 가능성을 좀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근거로 이제 뭐 새벽 시간에 있었던 우리 환율의 이제 강달러의 조금의 주춤함,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이제 국가들이 이제 장기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영국의 파운드 가치가 회복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이제 환율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개입을 함으로써 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제 반등의 좀 근거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금융시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자, 징집 안 되기 위해서 이제 시골에 사는 이제 남성분들이 다 도망친다고 합니다. 다 숨는다고 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면은 이제 전쟁 잡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숨는 그런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전쟁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미국을 이제 강달러 국면에서 이제 통화 가치가 낮은 국가들은 사실 강달러 국면에서 조금의 돈만 투자해도 망해가는 국가들, 힘들어하는 국가들의 기반 산업을 좀 싸게 좀 떠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기에 IMF라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외인 자금들이 많이 유입돼서 우리나라 사실 그 증시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만 봐도 50%가 외국인 주주인 것처럼 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수혜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져간 게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는 외인들이 비중을 절반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이 올라가도 그 수혜를 외국인들이 받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언제 샀느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IMF 왔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때 돈 있는 뭐 달러에 있는 그런 뭐 자산, 뭐 펀드 이런 쪽으로의 기관 쪽 자금들이 바닥에서 좀 잘 주워 담았던 거거든요. 자, 그 관점에서 지금도 자,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이제 경기 침체로 도래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뭐 리스크가 저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영국이라든가 다른 뭐 국가들의 부도나 아니면 다른 대형 기업들의 뭔가 이제 파산이나 기업 회생 쪽으로의 뭔가 움직임들이 있으면은 원래는 그 기업들을 못 삽니다. 돈이 있어도. 하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는 돈 있는 자들이 그런 기업들을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 경제 공황에서 싸게 인수를 했다가 몇 년 기다려서 정상화가 되면은 천문학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래서 뭐 이런 자재구레한 얘기는 제외하고 언제까지 반등이 나올 거냐에 대한 물음에 저는 이번 주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단기 상승을 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W자 패턴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네, 2순위로 가장 많이 빠진 만큼 자, 반등의 구간도 2순위로 가장 가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를 좀 바라도록 하면서 자, 코스피 코스닥 이제 지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10월 초 중순까지 네, 우리 조금의 반등을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기존 보유 중인 종목들 덜어낼지 익절할지 손절할지 비중 조절할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에서 처음 올라간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길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많이 남아 있다로 이제 시장 네, 우리 브리핑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시황과 또 지수에 대한 전망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죠.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입장 방법 안내입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가볍게 찍어주시면 입장 빠르게 가능하시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또 문자 그리고 노란톡방으로 또 상담이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주저 마시고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자 시장의 주도 종목들 살펴보면서 상승의 이유와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탑3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국전약품입니다. 네, 오늘자 지수가 반등하면서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국전약품도 상승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상승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과거에는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들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가장 큰 뜨거웠던 모멘텀이 코로나,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감 이런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큰 상승을 만드는 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되게 공포스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도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 기업인 이제 샤페론이 기업 공개를 다시 추진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 샤페론 IPO 신규 상장에 대한 관련주로 좀 지목이 돼서 오늘 오전장. 자,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동 종목은 직전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좀 만들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아서 오늘 특징주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 치매 관련된 종목으로 과거에 좀 부각이 됐었던 이제 과거력이 있는 비상장 기업과 그리고 국전약품이 이 비상장 기업이 상장한다. 그리고 그 샤페론이라는 기업의 국전약품이 이제 치매 관련된 그 협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분도 1% 가지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전약품이 우리 샤페론 재상장 추진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지금 슈팅 자리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른 종목들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6월 말 저점 수준까지 조정을 받거나 거기를 이탈했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의 고가를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는 슈팅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는 자, 그동안 우리가 지지 구간에서 저항으로 자리했었던 이 한계점을 오늘 뚫어내는 즉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대세 상승 구간의 가능성을 오늘 좀 비춰낸 게 아닐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이 자, 이 직전의 이 저항들 과거에는 저항이지만 오늘 종가상 뚫어내게 된다면은 자, 9,600원, 1,200원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저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전약품 우리 지금 영국에서는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자동차 기업이죠. 이제 포르쉐 상장에 대한 모멘텀 계속 특정 기업들이 상장된다 할 때마다 금융시장에서는 그래서 관련주가 뭘까? 쿠팡이 상장된다, 마켓컬리가 상장될 수 있다, 우리 두나무, 업비트 두나무가 상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만 부각이 되더라도 자, 그런 종목군들과 좀 연계된 종목들이 실제 상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테마주로 시세가 크게 좀 분출이 되었던 과거력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자, 오늘 시장에서 신규 상장 테마로 우리 국전약품이 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를 추적하시면서 관련주 매수 타이밍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관련된 종목의 대장주는 우리 국전약품이지만 이제
후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티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이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월 달 그리고 6월 달 만들어진 저점 수준까지 이중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과매도 구간까지의 낙폭을 가져가고 나서 오늘 플러스 장중에 1% 이상의 좀 반등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다다음 주까지 지수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의 이중 바닥에서 W자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후발주로 우리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티스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도 우리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우리 샤페론이라는 기업과의 그런 협업을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포르쉐 상장하면은 포르쉐 상장 관련된 테마주들이 올라갔다 빠졌다가 변동을 보이듯이 이제 샤페론 이제 재상장 추진에 대한 모멘텀으로 첫 번째는 국전약품이 대장주고, 두 번째는 우리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티스라는 종목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국정양품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주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대시세 초입으로 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추가 전략을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는 EM플러스입니다. 네, EM플러스를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상승하고 있나요? 네, 사실 이제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한 2주 전 방송, 우리 9월 초 방송에서부터 계속 뭔가 특징주로 좀 이야기를 들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탄소 나노튜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핀과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고, 자, 그래핀이라는 게 강도는 철강보다 이제 강도가 강하고, 이제 열 전도도 빠르고, 전기 전도도 빠르고, 다이아몬드보다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자, 이제 꿈의 신소재라고 좀 불리는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때, 사실 이제 그래핀 관련주들이 큰 시세를 좀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소재에 대한 부분들,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의 그런 소부장 테마가 좀 움직이다 보니까, 자, 탄소 나노튜브 뭔가의 특허를 냈다,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됐을 때 우리 EM플러스가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곤 했었던 그런 좀 특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났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도 좀 바닥에서 매기가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종목은 6월 달 그리고 8월 달 만들었었던 저점까지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자, 오히려 폭락장에서 이 추세 상단을 자, 돌파 시도하고 있는 자리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장을 거스르는 이제 연어도 이제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듯이, 이 종목도 시장은 빠지는데 종목은 오히려 올라가는, 시장을 거스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자, 이 거래량과 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현재 구간에서의 거래를 회전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왜 회전을 시킬까? 본전에 팔아서 본전에 매도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여기서의 힘을 모아가는 응축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을 바라보기 위함일까에 대한 물음에 저는 한 번 더 마지막 피날레 슈팅을 한 번 더 이 종목이 추가 시세를 분출하면서 최고가에서 차익 실현을 떨어뜨리는 그림이 아직 한 번 정도는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특징주 EM플러스를 좀 준비해봤고요. 자, 기존에는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특허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부각이 됐는데, 자, 이번에는 2차전지 쪽으로 좀 이 오늘 장에서는 뉴스가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세대 배터리 소재를 양산을 좀 본격화시키겠다라는 그런 회사의 포부가 좀 기사화로 발표가 됐어요. 정확한 전자공시 시스템 금감원 통해서 공시로 나와서 정말 어떻게 사업보고서가 제출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아니지만, 자, 기사상으로 이 회사가 2차전지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그런 소재를 양산하겠습니다라는 이슈들을 내면서 주가 부양을 좀 시도하고 있는 자리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종목의 이렇게 차트를 당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원래였으면은, 자, 여기 구간, 자, 3,000원 구간이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고요. 3,000원에 매수했다면 6,000원까지 100%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구간에서 이 직전의 지지 구간들을 이탈하니까 낙폭이, 자, 2,000원, 2,700원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시 3,000원과 2,700원, 3,000원 초반의 가격을 다시 회복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저항 구간이었던 우리 3,000원, 3,500원 구간을, 자, 뚫어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종목의 새로운 역사가 과거의 EM플러스가 아니라 지금은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낸 지점부터는 여기가 이제 저항, 한계점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면서 추가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을 우리는 예상하면서 대응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서 너무 움직이다 보니까 자, 이 회사가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뭐 재무적인 분석을 하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기업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 앞으로 뭐 그래핀이든 탄소 나노튜브든 차세대 배터리 소재든 계속 뭔가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이 순환하면서 돌 수 있는 그런 테마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000원, 3,500원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2위는 EM플러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2주 전에 탄소 나노튜브와 관련해서 호재성 기사 소식들이 있었는데 오늘자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또 새로운 기사가 떴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테마성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주셔서 추가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에코캡입니다. 네, 에코캡은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아마존이 투자한 이제 전기 트럭 업체, 미국의 리비안 관련된 상장 모멘텀으로 정말 큰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연말에 오징어 게임이 흥행했을 때 제가 오징어 게임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리비안 관련주 해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해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냈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자,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 정도에 이제 저랑 같이 방송 출연했었던 이제 다른 이제 파트너님께서 우리 에코캡 종목을 자 이제 이 눌림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려서 상한가 2연상을 한번 잡아냈었던 이제 종목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자 그 이후에도 에코캡 종목이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어떻게 됐느냐 자 4,800원 부근에서 다시 자 12,000원까지 대시세 나왔다가 폭락했다가 단기 시세 나왔다가 또 그 시세 반납했다가 다시 12,000원까지 자 우리 4,800원에서 100% 넘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지금 또 다시 한번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12,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까지 7,000원이 빠졌습니다. 예, 우리가 반토막이 나도 우리가 6,000원인데 반토막보다 더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 가격이 과연 매수하기 좋을 가격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일단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은 뭐 방송에서 너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자, 테마는 전기차 테마다. 그리고 리비안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시세를 한 번 만들었던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리비안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됐을 때 자, 과거에 4,000원, 5,000원 가격대에서 100%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지금의 구간에서는 네, 손절 잡고 우리 밑으로 어차피 손절해봤자 몇백 원 손절 감소하고 대응하는 것에 비해서 자, 위로는 우리 8월 초중순에 매기가 유입이 됐을 때 고가가 자 여기 가격이 보시면은 8,000원에서 9,000원 가격입니다. 8,000원, 9,000원까지만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7,000원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5,000원에서 7,000원이면 40% 정도의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물론 다른 종목들도 다 바닥에 있어서 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들고 가기 좋은 종목이지만 제가 전기차 관련된 좀 테마 종목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우량주는 있는데 뭐 배터리 3사의 종목은 갖고 있는데 자 우리 리비안 관련된 테마주, 전기차 테마주로서의 포트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구성을 해서 손절 잡고 좀 수혜를 잇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기회가 1년 한 6개월 만에 두세 번밖에 오지 않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자, 이런 부분들을 네, 조금 점검하셔서 판단하셔서 좀 진입 기회를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좀 뜨겁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 올해 자, 8월 8일 고점에서 지금 9월 29일까지 한 뭐 40에서 30 거래일 정도, 30에서 35거래일 정도 동안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이제 막 상승 반전을 이루어냈다라는 거는 앞으로 많이 빠진 만큼 올라갈 구간이 7,000원, 8,000원, 9,000원까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관심 종목은 자,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오후장에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 2,500개 종목들 중에서 오늘장의 원픽은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노랑톡에서 이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에코캡 가지고 주셨고요. 대시세 초입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렸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 대시세 초입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 세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보시고 저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노란톡에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전화 여셔서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자 좀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종목 명이 어떻게 될까요? 네, SK 케미칼이요. 네, SK 13만 5천 원에 10%요. 네, SK 케미칼 13만 5천 원에 10% 담고 계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파트너님 연결해 드려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오늘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네.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좀 연락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갈래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네. 지금이라도 네. 매도를 매도를 해야 해야 될지? 되는 건지 네.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시청자님이 네.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좀 들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가 조금 궁금해요. 이거를 뭐 어쨌든 들고 가는 거는 시청자님의 판단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급하게 좀 매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의 견해는 1, 2년 정도 더 길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그냥 지수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SK케미칼이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스피 차트랑 이제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이제 동 종목의 차트를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자, 코스닥 차트로 조금 더 이제 코스피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로 제가 차트를 돌려서 보도록 하면은 사실 지금의 구간이 2015년도 이후에 지금 저가 부근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도록 하면은 2015년도, 2016년도 이후에 자, 이 구간 2000포인트에서 자, 2200포인트 구간이 자,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자, 나중에는 또 이 위로 시세가 나오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 2017년도, 2018년도에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하는 중인데 지금 뭐 연말 연초까지 금리가 4%, 5% 올라간다 해서 증시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우하향에 대한 구간이 네, 조금 더 이제 좀 지속이 될 수는 있는데 자, 1, 2년 정도 더 크게 보시면은 자,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고금리나 금리를 인상하는데 금리는 영원히 인상이 될 수 없거든요. 고금리로 되면은 그 반대급부로 이제 금리 동결해야 된다. 경기 침체인데 고금리가 웬 말이냐.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내년 우리 뭐 초반 이후부터는 계속 그런 목소리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리 높아지면은 자산 가격 무너지죠. 증시 무너지죠. 부동산 가격 꺼질 수 있죠. 그런 리스크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자리하고 경기 침체 안 좋고 이제 주요국들도 뭐 망하는 국가들도 생기고 망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이렇게 위기 사태가 도래하게 되면은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이 통화 정책을 다시 중금리로 바꿔야 된다. 저금리로 바꿔야 된다.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하고 그리고 경제 살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주요국들이 내게 될 예정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 연말까지 금리를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고 나서 이제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게 돼서 이제 너무 이제 경기 침체 현실 세계에서의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자, 이를
뭐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려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와야 그래야 증시가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죄송합니다. 경기 부양책이 부각되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듯이 자, 이번에도 긴축이 끝나고 나중에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금융시장이 좀 선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자, 고개를 돌리고 여기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를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자, 다시 이 상승가도 이 전고가까지 혹은 이 직전의 고가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 저는 이제 1, 2년 정도의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자, 이제 우하형 추세가 지속이 되다가 뭐 이게 바로 여기서는 이제 V자 반등이 나왔지만 제가 여기서도 예상했던 그림은 자, V자 반등이 아니라 W자의 반등으로 올라가기를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2020년도에도. 자, 이번에도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치다가 박스권 구간을 뭐 내년 뭐 상반기 길면은 내년 연말까지 좀 거치다가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던지고 최저가에 매도하는 물량들을 돈 있는 자들 기관들이나 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사놓고 그리고 가격을 끌어올려야 자 그들에게 이제 수익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코스피 종목 그리고 우량주들은 1, 2년 정도 좀 길게 바라보시는 게 조금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 SK 이제 케미칼에 대한 실적을 살펴보면은 자,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터졌을 때 1조에서 올해 매출이 2조 2천억, 영업이익은 4천억,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년 2조 4천억, 그리고 내후년에 2조 6천억까지 회사 매출액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회사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기업 가치는 늘어나게 되면은 그냥 통화 정책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올라가겠죠.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는 올해도 돈을 벌고 내년에도 돈을 벌고 내후년에도 돈을 벌면은 기업 가치는 앞으로 2년 동안 좋아진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강달러라고 해서 뭐 이런 대외적인 악재들,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2년 동안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주가는 거꾸로 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저는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고 실제로 30만 원에서 8만 원대, 9만 원대까지 3분의 1 토막, 마이너스 거의 70%의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저점이 어디로 확인됐느냐? 자, 8만 7천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단순한 계산으로 시청자님이 이 종목의 단기 저점 얼마로 예상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네. 그래서 자꾸 빠지니까요. 이거를 네. 팔고 네. 조금 내려오면 그때 가서 다시 네. 저 매수하면 어떤가 해서. 아,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시청자님의 생각이 이제 네. 빠졌을 때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고 실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은 하셔도 돼요. 하지만 자 이제 빠졌을 때 다시 산다고 했다가 못 잡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 첫 번째 자 6월 달에 폭락장이 왔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이때 저점이 8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8만 7천 원을 이탈을 안 했다라는 거는 자 SK케미칼이 31만 원에서 지금 저점이 확인된 구간이 8만 원, 8만 5천 원. 자, 여기가 이 종목의 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깨지 않고 이 박스권의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는 이제 8만 원 손절 잡고 9만 원 부근에서는 저는 이제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조금 낮춰보는 전략을 좀 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짧은 관점에서는 저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조금 단기적인 지수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 2년 보기 어렵습니다. 좀 빨리 대응해서 그래도 이제 빨리 좀 출구 전략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평단가를 11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낮춰보시고 그리고 이제 10월 1주차, 2주차에 네, 우리 좀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직전에 매물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오면은 11만 5천 원, 12만 5천 원에서 조금 매도했다가 아까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빠지면 다시 잡을까요? 했었던 시기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11월 달, 12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은 금융시장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10월 달에는 네, 좀 상승이기 때문에 좀 매도했다가 다시 잡겠다라는 전략보다는 길게 들고 가서 10월 달 고가에 매도를 했다가 11월 달, 12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지수가 빠지면은 그때 다시 매도했던 비중을 재공략하는 좀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방향성이 맞지 않나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SK케미칼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노란톡에서 문의해 주신 S맥에 대한 상담입니다. S맥 가격은 매수가 4,000원이고요. 비중 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자 거래 재개 첫날입니다. 3월 달에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 이 사유가 해소되면서 오늘 풀리는 날인데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50원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 종목의 이제 주봉상의 차트를 통해서 큰 관점에서의 수급을 보고 그리고 지금 일봉상의 차트와 좀 공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맥 종목이 다행히 좀 평단가가 낮아서 그나마 이제 추가 대응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세워보는 쪽으로 좀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저점이 이 종목은 6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2012년도, 2013년도까지 거의 약 5년 동안에 자, 500원짜리가 네, 거의 한 11,000원까지 20배 가까운 상승이 5년 동안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좀 당겨서 보면은 자, 2005년도, 2006년도 저가 1,600원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이후에 2008년도 고점 네, 만원까지. 자, 1,600원짜리가 만원까지 또다시 5배, 6배, 7배의 시세가 한번 6배의 시세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봉상으로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자리라서 이 종목의 2016년도, 2015년도의 저점 1,600원으로 큰 관점에서는 확인이 된다. 그래서 저는 1,600원을 먼저 네, 시청자님께서 좀 메모를 먼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의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은 자,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지금 오늘장 만들어진 분봉상의 단기 저점이 1,9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5년 동안, 네, 5년 동안이죠. 자, 주봉상으로 다시 봐서, 자, 이 2018년도, 자, 이때 2015년도 거의 7, 8년 동안의 저점이 1,600원이고, 자, 최근 오늘 만들어진 저점이 1,900원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 종목의 단기 저점을 완벽하게 좀 확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1,600원, 1,9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대응을 통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출구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가 이제 거래 정지되다가 이번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통해서 상장 유지로 결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상 거래가 진행이 된다라는 견해를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회사가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 네, 우리 큰손들이 얼마에 좀 물려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놓으면은 저점은 우리가 7, 8년 만에 저점은 1,600원, 그리고 최근 일봉상, 분봉상 저점은 1,900원이다라고 메모를 해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 반기 보고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요 계약 및 연구 개발 활동 말고 증권은 발행 통한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내역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회차 전환사채부터 쭉쭉쭉쭉 내려와서 지금 7, 8회차 그리고 유상증자 찍고 12회차 전환사채를 굉장히 많이 찍어내면서 이 전환가액이 지금 네, 거의 800원, 1,000원대 그리고 이제 병합을 진행했었으니까 대략적으로 평단가가 3,600원에서 4,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미상한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전환사채는 이미 주식으로 전환 청구가 돼서 과거에 주가가 막 10배씩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물량들이 정리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10,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전환사채를 참여했던 자들은 3배 수익 내고 매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동안 7, 8년 동안 좀 그려지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남아있는 13회차, 14회차 전환사채 단가를 보니까 자, 이 금액이 단위가 원이니까요. 이제 10만 원, 100만 원, 네, 이게 단위가 원이니까 자 10만, 100, 이게 지금 계산이 지금 네, 네. 이게 지금 오탈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네요. 네, 이게 지금 전환사채로 다 청구가 됐고, 자, 남아있는 게 지금 1,100만 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미상한 전환사채가 1,1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자, 많은 전환사채 물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 이 기존에, 자, 120억에 대한 물량 중에서 1,100만 원을 제외한 120억에 대한 평단가 물량이 3,40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물량을 자, 내년 4월까지 전환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 1,100만 원에 대한 물량도 내년 4월까지 주식으로 전환 청구해야 되는 그런 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관점에서 지금 네, 우리 오버행 이슈, 즉 전환사채 사주권자들에 대한 물량이 이제 남아있는 물량이 320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미 주식으로 전환 청구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물량이 시장에 풀렸는가 안 풀렸는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종목별 우리 상장 정보 일정과 이제 종목별 이제 그 기간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 이제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부터 해서 이 종목이 2,200만 주, 그리고 이 전환사채 행사한 이 그동안의 모든 물량들의 단가가 자 800원대, 900원대라는 건요. 자, 여기서 곱하기 4를 하면은 평단가가 3,200원에서 3,600원대에 자, 그동안의 사채권자들의 평단가가 이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물량들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은 안 되는데, 자, 이 대략적으로 한 2020년도부터 이 전환 청구에 대해서 발행된 물량들을 계산기로 더해보고 그 더해본 그 총액과 그리고 이제 기타 법인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창이 많이 띄어져 있어서 지금 기타 법인 쪽에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노랑톡에서 한 번 더 점검해서 자, 우리 전환사채 물량 대비해서 기타 법인 물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참고 분석해서 다시 한번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S맥의 전환사채 큰 손들에 대한 단가가 3,200원에서 3,8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뭐 설명을 충분히 드리진 못했지만 3,200원, 3,600원대에 사채권자들이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해서 물량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원 그리고 3,600원 가격대에서 이제 사주들이 물량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자, 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평단가를 낮춰서 바닥에서 매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슈, 다이노나 이런 쪽으로 모멘텀을 부각시켜서 다이노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바이오 쪽의 모멘텀들을 부각시키면서 추후에 매집이 완료되면은 거기서 평단가를 낮춰놓은 상태에서의 주가 부양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2015년도 이후에 최저가 라인이 1,600원이고 그리고 이번에 오늘 만들어진 분봉상 저점이 1,900원이기 때문에 1,600원과 1,900원을 금요일, 월요일까지 잘 지켜내는지를 이 거래일 정도 더 확인을 하시고 1,600원, 1,900원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저는 비중 5에서 10% 죄송합니다. 비중 5에서 10% 정도를 분할로 접근해서 평단가를 낮춰보시고 그리고 나서 반등 타이밍에 평단가 혹은 약수익권 청산 목표로 좀 추가 대응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단가가 4,000원인데 현재 가격 기준 1,900원에 우리가 비중 10%를 매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단가가 약 2,600원 정도까지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단가를 2,600원까지 낮춘다. 그거는 S맥의 1년 동안 주가 이동 평균의 그 장기 입평 라인 때까지의 평단을 낮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600원까지 평단가를 낮춰서 2,600원이 오면은 반 이상 덜어내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2,000원표가 3,000원, 최종 목표가 4,000원 가격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바이오 종목으로 이슈가 부각됐을 때 과거에 6,000원, 7,000원까지도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 세력들 우리 큰손들 평단가가 3,200원, 3,6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호표가는 3,000원 정도. 그리고 나서 이창호표 그리고 최종 목표가를 4,000원 플러스 알파의 구간은 좀 자율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세를 노려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맥 상담 도와주셨고요. 빠르게 하나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노란톡에서 문의해주신 상담이고요. 제주 맥주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은 3,349원, 비중 10% 담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까지 오래 기다려도 힘들까요? 라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주 맥주가 이제 이게 약간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을 좀 높게 평가해서 사실 매출은 아직 안 좋지만 자, 앞으로 매출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특례 상장이 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를 보면은 이게 어떤 회사인지 좀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저도 이제 가끔씩 주말마다 이제 맥주 한 잔씩 먹곤 하는데 자, 이제 편의점에 가면 많이 좀 볼 수 있는 맥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맥주에 대한 부분들을 전 세계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편의점과 마트에 유통시키면서 이 제주 맥주의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이러한 맥주들이 전국의 이제 유통망을 통해서 납품이 되면서 좀 불티나게 좀 팔리면서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이제 좀 증권가에서는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 주가는 좀 거꾸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 이 회사의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우리 작년 반기 기준으로 120억 나왔고요. 자, 올해 반기 기준으로 128억으로 실적이 증가를 했는데 자, 우리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자, 손실이 33억 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손실도 마이너스 39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뭔가 수리나 우리 주주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실적이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막상 물류 가격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도 올라가고 우리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흑자 전환을 못한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주 맥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제주도에는 관광객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아이템화를 잘해서 상업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러시아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국에서는 좀 그렇고 유럽 시장에 좀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제주 맥주, 코리아 맥주가 세계 시장으로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다. 자, 5천만 인구한테 맥주 파는 게 아니라 중국 14억 인구에게 맥주를 판다. 지금 사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주 맥주의 맥주를 드시는 분보다는 호가든이나 하이네켄이나 더 각자 입맛에 맞는 그런 해외 맥주들을 많이 즐기잖아요. 근데 그런 시장을 제주 맥주가 앞으로 K 맥주로서의 차지를 할 수 있을까? 수출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뭔가의 좀 상상력을 좀 동반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적자라서 주가가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장 정보 일정을 보도록 하면은 이 회사의 공모가가 3,200원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이 종목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 3,200원이 될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3,200원 공모가보다 높다라는 거는 평단가를 낮춰야지만 추후에 반등 구간에서 출구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 종목 현재 가격 1,700원인데요. 1,600원, 1,700원 평단가를 낮추신다면 얼마로 낮출 수 있는가 잠깐 계산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0원의 평단가를 가지고 계시고 1,700원의 평단가를 낮춘다. 그럼 평단가가 2,500원 정도까지 낮아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였으면은 2,500원이 왔을 때 반 이상 털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공모가인 3,200원까지 시세를 노려보면서 올라가면은 매도를 진행하고 다시 바닥권 1,000원 중후반 가격대까지 빠지면은 거기서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에서는 바닥이니까 평단가 관리하셔서 2,500원 청산을 목표로 1차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뚫어내면 나머지 비중은 더 높게 바라보시고 뚫어내지 못하고 차익 실현 받는다면은 익절선 대응하시고 나중에 또다시 연말에 금리 인상한다 해가지고 우리 또 제주 맥주가 또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바닥에서 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재진 있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후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오늘자 코스피와 코스닥 반등세 나와주긴 했지만 현재 다시금 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현재 1% 내외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2% 넘게 뛰어 올랐다가 현재 1%대 상승 흐름 기록하고 있는데 환율이 어제에 비해서 오늘 10원 정도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다시금 이렇게 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니 좀 불안한 분들 많으실 텐데 오후장 지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동안에는 이제 주요국들에서 좀 뭔가 대책이 없이 그냥 강달러 국면이라서 사실 좀 당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던 시기에서는 오히려 환율이 강달러가 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비싸게 1달러를 팔아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수출형 국가가 당연히 이제 비싸게 팔아서 이제 뭔가 이득을 취하길 원했는데 지금은 자국의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 이제 금융 전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도 폭락을 시켜놓고 바닥에서 매집을 해야 그리고 나서 매집한 주체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도 자, 좀 어려운 국가나 어려운 대기업들을 그쪽을 공격해서 그쪽 국가를 어렵게 만들어서 그쪽 국가의 통화 가치를 급락시킨 다음에 그쪽 국가에 있는 공항이라든가 항구라든가 꼭 필요한 기반 산업들을 인수해 놓고
그리고 나서 구조조정 통해서 IMF 기관 자금 수여하고 해서 그 국가가 다시 정상화가 되게 되고 그 국가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통화 가치가 무너졌을 때 샀었던 공항이나 그런 기반 산업에 대한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의 가치가 급증하기 때문에 자, 주식시장에서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처럼 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공격을 통해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무너뜨리고 싸게 잡은 다음에 다시 정상을 시키면서 수익 실현하는 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오늘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유럽의 중앙은행에서는 다음 달까지 무제한으로 장기 채권을 매입하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환율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자, 이제 유럽과 영국의 통화 정책 안정화 조치와 맞물려서 10월 중순, 10월 1주차, 2주차까지는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거 없죠. 주식시장에서. 올라갔다 빠졌다가 하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추세는 상방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자, 흔들리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노랑통 함께 하셔서 10월 달에 원금 복구하시고 손실 복구하시고 많은 종목들로 단기 수익 좀 노려보는 기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